뉴스 브리핑. 어제 위스콘신주 커노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커노샤 경찰 당국에 $100만 제공해 법 집행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시위로 파괴된 커노샤 지역 비즈니스의 재건을 위해 $400만 지원하고 위스콘신주 전체의 공공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4,200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예산 지원을 빌바 연방 법무장관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커노샤에선 시위대가 경찰 개혁이나 경찰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현지 경찰력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반인종차별 시위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시하고 국민들이 폭력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높아지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4,500만 대대적인 광고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내용이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일부 시위대의 폭력과 약탈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 폭동과 약탈은 시위가 아니라며 이를 저지르는 자는 기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평화적 시위와 폭동을 구분함으로써 폭도로 싸잡아 몰아붙이는 트럼프 측의 공격을 피하면서 치안 불안감 때문에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 민심을 되찾아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이 8월에만 $3억 5천만 이상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커노샤에서 시위대 2명을 죽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카일 리튼하우스로 추정되는 10대 소년이 말다툼 도중에 한 소녀의 머리와 배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에서 돌고 있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커노샤 다운타운에서 촬영된 이 동영상은 8월 30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리튼하우스의 정당 방위를 두둔하는 발언까지 한 상태여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과 백악관이 제시한 경기부양책 접근법을 모두 거부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언론은 미치 매코넬이 $5천억 제안을 축소했다고 보도하고 마크 메도우스는 백악관이 1조 3천억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제안들 중 어느 것도 미국 노동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펠로시 의장이 요구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원 예산 $9,150억 현실에 기초한 숫자가 아니라며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어제 연방 하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특별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지난번 상원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케어스 액트야말로 초당적인 지원책이었다며 그와 같은 또 한 번의 경기 부양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펠로시 의장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들은 어제 표결을 통해 부재자 우편 투표 신청서를 카운티의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하자는 선관위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정확하게 나뉜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요. AJC는 커미셔너들이 이 안건을 놓고 토론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귀넷 카운티에는 약 60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데요. 이들 모두에게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약 $300만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 국무부는 9월 중순까지 조지아주의 모든 카운티에 대한 부재자 투표 신청을 처리하고 있지만 유일한 예외가 귀넷 카운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귀넷이 영어뿐 아니라 스페인어도 투표용지에 함께 표기해야 해서 다른 것과 달리 투표용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 증진을 위해 영사민원 24에 재외공간 방문 예약 서비스를 내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에서는 온라인 예약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당분간 기존의 방문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며 향후 유예기간을 거쳐 온라인 예약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오늘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베 신조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을 확실히 계승하겠다고 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고 밝히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해서도 당과 협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자민당 주요 파벌이 지지를 선언해 총리 선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16일 새 총리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2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 표현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전 목사는 한 달은 지켜보겠지만 문 대통령이 국가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며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자가격리를 어기고 광복절 집회 등에 참가한 전 목사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
수사본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역학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전 목사가 입원하면서 수사가 뒤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도에 가까워짐에 따라 오늘 태풍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도 가장 높은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삭은 2일 저녁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3일 새벽 경남 거제와 부산 사이 지점에 상륙한 뒤 북상해 3일 오전 중 동해 중부 해상으로 빠져나갔다가 낮 12시경 함경북도에 상륙해 함경북도를 가로질러 중국 길림성으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동해 지역에서 150에서 250mm의 큰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커노샤를 방문을 했습니다. 커노샤 방문을 해서 아주 한턱 크게 쏘고 왔습니다. 커노샤 경찰들한테만 100만 불을 지원하겠다. 깜짝 선물을 했죠. 그리고 지금 위스콘신 주 전체 경찰 병력을 위해서 4,200만 불이라는 거액을 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또 커노샤의 지금 방화 약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들을 위해 가지고 또 이제 복구 작업에 400만 불을 쏘겠다. 인구 10만 도시의 커노샤 주민들한테는 아주 기쁜 소식이겠죠. 네,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위가 벌어지게 된 진짜 이유, 그 이유를 지금 제대로 지목을 해서 그 원인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 원인을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그 뒤에 발생한 파생적인 일 가지고 폭력 시위가 어쩌고 경찰을 도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건의 원래 원인은 경찰의 무분별한 그리고 좀 과도한 폭력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항변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경찰이 그런 위기 상황에 됐을 때 갑자기 순간적인 위기 상황에 됐을 때 판단을 내리는 시간은 4분의 1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쿼터 세컨드. 4분의 1초 만에 이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 짧은 순간에 판단을 내릴 때 물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변호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런 순간의 판단을 잘 하도록 평상시에 이제 훈련 받아오는 게 경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훈련 받아온 거를 잘 행동으로 옮겨주면 좋은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경찰의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은 실수 혹은 오판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이고요. 경찰 개혁해라라는 목소리를 이제 높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고 경찰의 입장을 세워줘야 되고 경찰을 지지해야 되고 그리고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당연히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 바이든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쪽에서 지금 내놓은 새로운 동영상 광고에도 지금 폭력은 안 된다. 평화적인 시위와 폭도는 이건 다른 것이다. 시위대와 폭도는 다르다.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정신 차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뒀다가는 한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위가 폭력 행위를 하려고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반인종차별주의. 그러니까 우리 소수민족들이나 혹은 인종에 의해서 차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게 지금 시작이 된 시위이기 때문에 그 시위의 원래 취지와 목적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폭력성, 방화, 약탈을 일삼는 이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은 제어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동시에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민주당도 안 거죠. 깨달은 거죠.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바이든 후보 쪽으로 지난 한 달 동안에만 무려 3억 달러라는 거대한 자금이 선거 자금으로 좀 모금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쪽에 모금된 거에 거의 2배 가까운 돈입니다. 이런 자금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광고 캠페인들을 벌일 수 있는 그 총알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대통령 선거는 지금
당장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상황은 지금 리튼하우스 이야기인데요. 리튼하우스를 두둔하는 그런 말을 대통령이 했었죠. 뭐냐면은 이게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었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느냐. 보니까 지금 그런 거, 동영상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이렇게 지금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리튼하우스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당방위 주장해서 그게 만약에 법원에서 먹혔다 그러면 리튼하우스는 보수계의 영웅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최근에 지금 SNS에서 돌고 있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영상에 보면은요, 리튼하우스로 추정되는, 아마 리튼하우스일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리튼하우스로 추정되는 10대 소년이 여자아이를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을 하고 배를 때리고 뒷목 쪽을, 등을 때리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담겨서 그게 지금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리튼하우스로 보이는 이 친구가 이 여자애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데 가가지고, 여자애 둘이 싸우고 있는데 가서 한쪽 여자애랑 말싸움이 붙고 결국은 그 여자애를 이제 때리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다른 남자애들이 또 그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다 몰려 나와가지고 리튼하우스를 이제 또 막 때려가지고 내쫓는 이제 그런 장면이 동영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이 찍힌 장소가 커노샤입니다. 이번에 폭력 사태가 벌어졌던 커노샤입니다. 리튼하우스의 집은 일리노이주죠. 커노샤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리튼하우스는 원래부터 커노샤에 자주 놀러 왔었구나, 내지는 원래 자주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동네 지역 아이들과 말싸움에 직접 개입을 해서 상대방을, 그것도 여자를 갖다 이렇게 주먹으로 때릴 수 있는 정도까지 갔다라는 거로 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과도 상당히 뭔가가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추측은 지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리튼하우스를 두둔해 줬는데, 그런데 이런 동영상이 지금 돌고 있어서 이것이 향후에 어떤 이 방향으로 튈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이런 게 돼버렸습니다. 리튼하우스도 이제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거죠. 예, 만지기에는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거죠. 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폭력은 안 되는 거다라는 메시지에 양 후보가 다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폭력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양측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경찰력을 보강하고 그리고 치안을 강화해서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죠. 자, 바이든 후보 쪽도 지금 법과 질서는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오고는 있는데, 뭔가 다른 무엇인가를 지금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폭력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포틀랜드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포틀랜드 시장도 법과 질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벌써 100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매일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포틀랜드에서도 폭력 행위는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포틀랜드 시장이 했단 말이죠. 결국에는 민주당도 폭력과의 싸움에 전면전에 나서겠다라는 거를 이제 다 드러낸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 폭력 사태를 저지하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셈법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 싸게 갈 수 있는 방법, 학자금 무상보조, 대학별 재정보조금 비교, CSS 프로파일링 신청 및 대학과 어필 방법 등 다양한 정보마당이 펼쳐집니다. AGM 인스티튜트와 뉴스앤포스트가 공동 주최하는 학자금 무상보조 극대화를 위한 특별 온라인 세미나가 오는 9월 5일 토요일 동부시간으로 오후 1시 뉴스앤포스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유명 전문 강사 리처드 명이 사전 등록한 분들에 한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직접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무상보조금도 극대화하고 동시에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전 등록은 agminstitute.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포브스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 내놓은 경기부양책 3조 4천억 달러에는 9,150억 달러라는 예산이 이 지방정부와 주정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이제 포브스가 했다라는 걸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이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줄여주면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타협이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9,150억 달러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나 주정부에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얼마를 어디에 지원하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어느 주에 얼마를 주느냐. 근데 뭐 주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뭐 카운티 레벨까지는 갈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돈을 집행하는 기준이 결국에는 센서스 자료에 의해서 기준이 매겨지게 됩니다. 결국엔 인구 밀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빈곤층의 비율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에는 빈곤층이 많이 살고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곳, 결국 대도시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상당수의 대도시들이 민주당계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9,150억 달러의 지원 예산이 결국에는 민주당 쪽에 돈이 더 풀리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곤고하게 만드는 데 이 돈이 쓰이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공화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부분을 자꾸 문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좀 피해가려고, 이거 지적당하는 걸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또 셈법이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역시 정치공학적인 문제로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 경제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연방 하원과 상원 간의 그 협상이 아직까지도 지금 그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하고 반드시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데에는 양당이 모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뭔가가 되기는 될 거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제발 좀 국민들을 위한 그리고 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협상에 양측이 서로 양보할 것 양보하고 지금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귀넷 카운티는요, 어제 그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들이 투표를 했는데,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는 5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화당 쪽이 3명, 민주당 쪽이 2명입니다. 그나마 민주당 쪽 커미셔너들은 지난번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뭐 공화당이 5명 다, 5자리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바뀐 거죠,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커미셔너들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가 공화당 쪽이 한 명 더 많다 보니까 3대2로 해서 공화당 쪽이 원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귀넷 카운티에 있는 모든 유권자한테 다 우편으로 일단 보내주자라는 겁니다. 이게 선관위에서 일단 제안을 한 것인데요. 이 선관위에서 들어온 요청을 이 커미셔너들 회의에서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부결시킨 것이죠. 예산이 300만 달러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는 용지를 유권자 집으로 보내주는 이게 안 되는 곳이, 조지아주에서 안 되는 곳이 귀넷 카운티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카운티는 다 됩니다. 조지아에 159개 카운티가 있는데요. 158개 카운티는 유권자들 집으로 부재자 투표하시려면 신청하십시오 하고 우편물이 갑니다. 그런데 귀넷 카운티만 안 갑니다. 다른 카운티는 전부 다 주 국무부에서 이 선거를 관장하고 있는 주 국무부에서 그 우편 비용 다 됩니다. 그래서 가는데 귀넷 카운티는 주 국무부에서 그 우편 비용 못 대준다고 한 겁니다. 이유가요, 귀넷 카운티의 투표용지가 크답니다. 다른 카운티보다. 왜 크냐? 귀넷 카운티는 법적으로 투표용지에 영어뿐만이 아니라 스페인어까지 동시에 표기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넷 카운티의 유권자 숫자가요, 백인 유권자 숫자가 이 비백인 유권자 숫자보다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선거부터 그랬는데요. 귀넷 카운티의 연방 하원의원, 지금 이제 제7선거구, 저희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인데요. 제7선거구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출신의 연방 하원의원이 지금 10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셔서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임 자리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지금 각기 다른 후보들을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혹시 지금 바뀌지 않을까?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재자 투표를 모든 유권자들한테 신청할 수 있게끔 해주자 했는데 그거를 커미셔너들 회의에서 공화당계가 반대해가지고 거절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원망이 나올 만도 한 그런 대목입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 같은 거 이제 우편으로 우리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좀 어렵다. 그냥 하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해라. 혹은 선관위에 직접 찾아와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거 참 갑갑한 거죠. 유권자들의 제대로 된 권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좀 불평등하게, 다른 지역과 불평등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냥 평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죠. 투표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치인들에게 직접 표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 선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